20년 된 낡은 차를 타고 동창회에 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동창들은 그의 차를 보며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희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동창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주차장에 20년 된 소형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2세의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는 최신형 외제차들이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철수의 차는 다른 차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페인트는 바랜 곳이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 차를 정성스럽게 관리해왔습니다. 매주 손수 세차를 하고 엔진 점검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낡은 차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창회에 가기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공한 동창들 사이에서 자신만 초라해 보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차 문을 잠그고 호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비공 아들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무시와 조롱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야? 목소리의 주인은 박상욱이었습니다. 53세인 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박상욱은 방금 최신형 벤츠에서 내린 참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고 구두는 윤이 날 정도로 잘 닦여 있었습니다. 박상욱의 눈이 철수의 차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우월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를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야, 아직도 그런 고물을 타고 다니냐? 박상욱의 말투에는 놀라움보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창인 이민호가 고급 세단에서 내리며 합류했습니다. 52세인 이민호는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품격과 자신감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어머, 정말 철수네. 오랜만이다. 이민호도 철수의 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철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차 키를 만졌습니다. 그 차 키는 아버지가 물려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부끄러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비소 2대째 하면서도 차는 그대로네. 장사가 안 되나? 박상욱의 말에 이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닐까? 요즘은 다 대형 정비업체로 가잖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듯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동창에 대한 우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철수를 통해 자신들의 성공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속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참았습니다. 그 차 키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 자신조차도 그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와줘서 고맙다. 솔직히 올지 안 올지 궁금했거든. 박상욱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철수가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철수의 뒤에서 박상욱과 이민호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맞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철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물려준 차 키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동창회 장소인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상욱과 이민호는 자신들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임원 될 것 같아. 나도 병원 확장 계획 중이야. 강남에 분원 하나 더 낼 거거든. 반면 철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수는 그들과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철수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왠지 위축되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그 교실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철수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철수는 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정비소에서 방과 후마다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철수의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반 친구들은 철수를 정비공 아들이라며 놀렸습니다. 특히 박상욱과 이민호는 그런 놀림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에 묻은 기름때를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모두 화이트 컬러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야, 철수야. 손 좀 씻고 와. 기름 냄새 나잖아. 너희 집 정비소 언제 망하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그런 말들이 어린 철수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사겼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철수에게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비소에서 함께 일하며 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차를 다룰 때만큼은 예술가의 손처럼 섬세했습니다. 철수야, 차라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그 안에는 만든 사람의 혼이 들어있어. 아버지는 오래된 차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차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차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를 보면 뭐가 보이냐? 그냥 오래된 차요. 철수의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역사야. 이 차를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아버지는 철수에게 엔진의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철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 철수는 차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자동차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 때도 철수는 자동차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철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비소 구석에 천으로 덮여 있던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을 벗기자 낡지만 우아한 곡선을 가진 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차는 특별해. 언젠가 너에게 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철수는 신기했습니다. 그 차는 다른 차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디자인부터가 남달랐고 엔진 소리도 독특했습니다. 왜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정비소를 이어받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 철수는 그 수준이야. 대학도 못 갈 정도로 공부를 못했나? 그런 말들이 철수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철수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옳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가는 거야. 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철수는 정비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지금의 철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평범한 정비소 사장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클래식카에 대한 철수의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오래된 차들의 부품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철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직접 부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수의 진짜 실력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철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철수는 성공하지 못한 정비공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수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가치를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동창들은 저마다의 근황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욱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중견기업의 부장이라는 직책을 강조하며 최근에 성사시킨 대형 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중국 진출 프로젝트를 따냈어. 규모가 어마어마해. 내가 팀장으로 맡게 됐거든. 박상욱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자 그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병원 이야기로 화제를 독점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최신 의료 장비와 늘어나는 환자 수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예약이 한 달씩 밀려 있어. 분원 하나 더 내야겠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철수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근황을 물어봤지만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아직도 정비소 하고 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철수의 정비소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단골 고객들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특히 클래식카 전문 정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성격 탓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랑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철수에게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박상욱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철수야. 정말 궁금한데 정비소에서 얼마나 벌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철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박상욱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럭저럭? 야, 우리는 다 연봉 수억씩 받는데? 이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의사는 기본이 몇 억이야. 그런데 넌 아직도 그 수준이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누구는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철수와 비교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들의 무시는 더욱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만 제자리 걸음이야. 박상욱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는 주머니 속 차키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차키는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병상에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내게 줄 마지막 선물이야. 잘 간직해라. 철수는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20년간 소중히 관리해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철수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인생의 표본처럼 다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철수의 차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봤는데 정말 오래된 차 타더라.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던데 아직도 그런 걸 타고 다니냐?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철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창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철수가 없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예전에는 공부도 곧잘 했는데 아무래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정비소에만 있으니까. 그들의 말은 동정보다는 우월감의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철수를 통해 자신들의 성공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존재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철수는 잠시 호텔 로비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연회장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차 키에는 특별한 엠블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 엠블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과 독특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존재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회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일찍 나가려고 했지만 박상욱이 붙잡았습니다. 야, 철수야. 우리 주차장까지 같이 가자. 철수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상욱과 이민호, 그리고 몇 명의 동창들이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박상욱이 자신의 벤츠를 자랑했습니다. 최신형 모델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고급차였습니다. 이거 새로 뽑은 건데 어때? 옵션 다 넣으면 1억 넘어. 박상욱은 차 문을 열어 보이며 내부를 자랑했습니다. 가죽 시트와 최신 전자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민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 외제차도 만만치 않아.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야. 그들이 자신들의 차를 자랑하는 동안 철수는 조용히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호텔 발레 파킹 직원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 차의 주인분이신가요? 발레 파킹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차네요. 이런 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의 말에 철수는 의아했습니다. 20년 된 낡은 차를 아름답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직원의 눈빛은 진심 어린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나요? 20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라.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상태가 이 정도라니. 발레 파킹 직원은 자동차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차들을 주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차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특히 고급차들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철수의 차를 보고 보인 반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상욱과 이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발레 파킹 직원과 철수의 대화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뭘 그런 고물차를 가지고 그러냐? 직원이 예의상 하는 말이야. 맞아, 철수야. 이제 좀 바꿔라. 창피하잖아. 하지만 발레 파킹 직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박상욱과 이민호의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물차라고요? 이 차가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욱과 이민호는 그런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럼요. 20년도 넘은 차잖아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발레 파킹 직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직원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박상욱과 이민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발레 파킹 직원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단순한 예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레 파킹 직원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차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날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비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초로의 신사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품위 있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정비소에 이런 고급스러운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동네 주민들이나 단골 고객들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최 교수라고 합니다. 국립자동차박물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박물관 관장이 자신의 작은 정비소에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은 철수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물관 관장님이 여기에 무슨 일로?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호텔에서 흥미로운 차를 봤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연락을 해주더군요. 철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동창회 날 발레 파킹 직원의 이상한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이 박물관에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 차 말씀이신가요?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철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최 교수를 차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비소 뒤편에 철수만의 작은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그의 차가 있었습니다. 차를 본 최 교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상태의 차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 교수는 차 주변을 천천히 돌며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전문가적인 시선이 차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조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페인트 상태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범퍼, 헤드라이트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엠블럼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혹시 이 차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건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된 차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차라고요? 이게 단순히 오래된 차라고 생각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그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차일 뿐이었습니다. 20년간 타고 다니면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교수는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차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최 교수는 마치 강의하듯 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자신감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차는 1960년대에 제작된 매우 특별한 모델입니다. 당시 극소수만 생산되었어요. 철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 엠블럼을 보세요. 이건 일반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 교수가 가리킨 엠블럼은 철수가 늘 보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오리지널 엔진이 이런 상태로 보존되다니. 최 교수의 감탄이 계속되자 철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정확히 뭔가요? 최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의 진지한 모습에서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 교수가 떠난 후 철수는 자신의 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타고 다닌 이 차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교수의 방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최 교수는 약속대로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2명과 함께 왔습니다. 한 명은 클래식카 전문 감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자동차 역사 연구자였습니다. 어젯밤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온 전문가들도 철수의 차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선 이 차의 정체부터 말씀드릴게요. 최 교수는 가져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의 차와 똑같이 생긴 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컬러 사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차는 1963년에 제작된 포르쉐 911 초기형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버전이에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쉐라니요? 그는 자신의 차가 포르쉐인 줄 몰랐습니다. 20년간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외국 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포르쉐라고요? 정말요?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단 50대만 생산된 한정판이에요. 감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포르쉐에서 신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극소수만 제작했습니다. 일종의 프로토타입에 가까운 차량이죠. 더욱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10대도 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사고나 방치로 인해 소실됐거든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타고 다닌 차가 그렇게 희귀한 차였다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태입니다. 최 교수는 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리지널 부품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연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오래된 차들은 부품 교체나 개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정말 원형 그대로네요.
함께 온 전문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독일 경매에서 비슷한 차가 8억에 낙찰됐어요. 하지만 상태가 이만하지 못했죠. 또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최소 10억은 거뜬할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요.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억이라니요. 그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들의 차값을 모두 합쳐도 이보다 적을 것이었습니다. 감정사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은 당시 포르쉐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것입니다. 지금 들어봐도 완벽한 상태네요. 최 교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차라고만 하셨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 차를 특별히 아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비소에 온갖 차들이 있었는데도 유독 그 차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런 차를 알아보시다니.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욱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정비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세요. 30분 후 박상욱이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이민호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최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철수야, 손님들이야? 네, 차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박상욱은 철수의 차를 보며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고물차 가지고 있구나. 정말 집착이 대단해. 그때 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물차라고 하셨나요? 네, 20년도 넘은 차잖아요. 이제 그만 바꿔야 할 텐데. 최 교수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 차가 뭔지 모르시나요? 뭔가요? 그냥 오래된 외국차 아닌가요? 최 교수는 박상욱과 이민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현재 시가 10억 이상의 희귀 포르쉐입니다. 그 순간 박상욱과 이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교수와 차를 번갈아 봤습니다. 10억이라고요? 설마 농담이시죠? 최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국립자동차박물관 관장입니다. 박상욱과 이민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철수의 차가 자신들의 차보다 10배나 비싸다니요. 일주일 전 동창회에서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 교수의 말에 박상욱과 이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창회에서 철수를 무시하며 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10억이라고요? 박상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고 경매에 나가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의 차는 정말 찾기 어거든요. 감정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의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이런 차 한 대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차죠. 이민호는 철수의 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고물차라고 비웃던 그 차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있는 귀중한 전시품 같았습니다. 그럼 이 차가 정말 포르쉐라는 거예요?
네, 1963년 포르쉐 초기형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희귀차죠. 최 교수의 확답에 박상욱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지난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억짜리 벤츠를 자랑하며 10억짜리 차를 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박상욱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그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들의 태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철수를 내려다보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철수는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우의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셨던 거니까. 하지만 박상욱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동창회에서 한 말들. 정말 미안해. 이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최 교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가치를 모르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 교수의 말에 박상욱과 이민호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최 교수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차를 20년간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하다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구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클래식카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특별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유품이라서 소중히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최 교수의 칭찬에 박상욱과 이민호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철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철수야, 혹시 시간 되면 우리랑 식사라도? 박상욱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겠어. 언제든지 연락해. 정말 미안했어. 박상욱과 이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정비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철수의 차를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최 교수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대처하셨네요. 복수하거나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나 자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사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 차를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좋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최 교수는 기뻐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차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철수는 집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철수는 아버지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동창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욱과 이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모두 사과하며 새로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박상욱과 이민호가 떠난 후 정비소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함께 해온 이 차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철수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차를 이 상태로 보존하다니. 하지만 더 대단한 건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철수는 차 키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이 차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차를 연구해온 그였지만 철수의 말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아시는군요. 철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가르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인내와 정성으로 지켜가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고 하셨죠. 최 교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지만 진짜 보물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 있더군요. 그때 철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상욱이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게. 이어서 이민호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형, 오늘 정말 부끄러웠어. 의사라고 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네. 고마워, 좋은 걸 배웠어. 철수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택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건가요?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달음이죠. 그들도 이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최 교수는 철수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혹시 이 차를 박물관에 전시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야기와 함께 말이에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요. 최 교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철수는 동창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철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동창 모임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공담으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을 나눴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겉모습에 속지 말아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시간과 정성으로 키워가는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박상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이야. 앞으로는 사람도 차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철수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이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철수에게 감사해야 해. 소중한 걸 가르쳐 줬으니까. 성공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게 됐어.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박물관에 전시된 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방문객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인내하며 지켜가는 것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빠른 성공과 거칠애에 매달리던 그들이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무엇보다 철수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는 아버지의 차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철수의 정비소에는 이제 특별한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